6일 지방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전 지방선거보다는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는 서울광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선거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김수강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서울광장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투표 종료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이곳 서울시청의 수장을 비롯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등이 오늘 판가름이 나는데요. 앞선 대선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 세를 확장하려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이 선거운동 기간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율이 비상입니다. 본투표가 한창인 오후 4시 현재 전국 투표율 4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같은 시간과 비교했을 때 7.8%포인트나 낮습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데 본 투표율만 보면은 투표율 굉장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방선거 역사상 최고치인 20.6%를 기록했는데요. 4년 전이었던 직전 지방선거 때보다도 0.5%포인트 높았습니다. 확실히 사전 투표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선거 때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을지 되게 관심이 모였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경우 60.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투표율 추이를 보면 이번에 60%를 넘을 수 있을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 양당이 투표를 독려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조한 투표를 지적하면서 꼭 투표해달라고 했는데요. 특히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실제 투표장 표심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젯밤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선 패배로 지지자들이 투표 의욕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예년보다 상당히 낮은 투표율,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번 선거 수도권 판세를 짚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강원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 선거를 이틀 앞두고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달 30일인데요. 이 말 그대로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통과로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요. 또 법이 공포되고 나서 1년 후인 내년 6월쯤에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 각종 세금 경감, 규제 해제 혜택 이런 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선거 직전에 법안이 통과된 걸 보면 아무래도 강원도민들의 표심을 많이 의식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강원도에 이제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 정치에서 강원도가 이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초대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갈 강원도지사 자리에 관심이 모입니다.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 제안으로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각각 3선과 2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두 후보, 전직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걸고 맞대결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두 후보는 같은 83학번이지만 걸어온 길은 사뭇 다른데요. 이광재 후보는 원주고와 연세대 출신의 운동권, 김진태 후보는 춘천 성수고와 서울대 출신의 공안검사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원주 지역에서 자정까지 총력전을 펼쳤고요. 김진태 후보는 오후에 고향인 춘천 곳곳을 누비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모두 영서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강원지사 선거의 승부처로 영동권이 꼽히고 있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양양, 속초, 고성과 동해 삼척으로 이어지는 영동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또 강원도에서 특히 춘천시장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 무소속 이광준 후보 등 3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야 후보가 2강을 형성한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빠르게 뒤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강원도 선거를 영서 이렇게까지 구별을 하니까 영서하고 영동이죠. 약간 앞선 선거 분석이 조금 민망해지는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다시 강원도지사 선거로 돌아가서요. 이광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는 앞서 말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두고 서로 자신의 성과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 후보 측은 해당 법을 이광재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때 민주당이 요청을 했는데 이 강원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지 본인이 도지사 후보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공수표처럼 날린 이 법안을 현실로 만든 건 이광재 후보다. 그리고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다. 이렇게 지원 유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다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에 따르면 사실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 내에선 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이어졌던 지루한 논의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현실화된 만큼 지역 주민들 역시 여당의 성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강릉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가 위치한 곳인 만큼 여당 후보의 윤석열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대선에서도 강원도에서 윤 대통령이 거둔 득표율은 54%로 강원도 시군 18곳 모두에서 과반 득표를 했거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도 강원도는 25.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죠.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이후 맞이한 첫 주말에서도 여야 모두 강원도를 찾아 출마자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강원을 찾았던 여야 지도부의 유세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를 사랑하는 정치인들 중앙 정치에서 크게 빛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강원도를 외가로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당의 원내 사령탑 원내대표 권성도 의원이 강릉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양수 의원 강원도 출신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또 국민을 무시한 공약 파기를 바로 잡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추경안에서 강원도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여주 원주 간 전철 사업일 겁니다. 그 사업비의 90%가 삭감되는 정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이어서 강원도에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그리고 새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견제론이 격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국정 동력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크게 이기면 여소야대 전국 돌파는 물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으로서도 지방선거 승리가 간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 막판 불거진 지도부 내 잡음까지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민심의 향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원도는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7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후보가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강원 원주가 무원직을 사퇴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곳에선 국민의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대결합니다. 박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을 앞세우는 반면 원 후보는 과거 3선 원주시장을 한 점을 내세우며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원주 출신입니다. 원주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원 후보는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 이후 원주시장을 내리 3차례 지냈습니다. 원주에 위치한 진광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 관장을 지냈고 제주도에서 정무부지사를 역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보단 수석 부단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윤핵관이 등장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주갑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 지역구 가운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은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 갑일 텐데요. 아무래도 직전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겠죠. 하지만 정치권에서 계양을 외에도 이 원주갑과 제주을 지역구를 접점지로 꼽고 있습니다. 제주을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역 바로 직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구인데요. 제주 동구권인 제주을 지역구는 지난 20년간 민주당 텃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와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택한 김우남 후보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지난 200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총선에 도전했다가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선거라 생각하고 임할 것이라며 사전 5기의 승리를 다짐했고요.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직전까지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앞서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 선거에서 막판 쟁점으로 등장한 게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입니다. 제주 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일 이 공약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제주였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제주 관광산업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며 이른바 제주 완박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포공항 폐항이죠. 사실 이전이라고 말하지만 이전이 아니라 원주나 청주로 가서 타라고 하는 것은 김포공항 폐항입니다. 폐항했을 때 수도권 주민들이 제주도를 찾는 것도 어려워지지만은 거꾸로 제주도민들이 수도권을 방문할 때도 상당한 불편을 이야기하게 되는 만큼 이것은 우리 제주도당과 저희 중앙당이 먼저 무조건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 물론 할 얘기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악의적인 선동이라는 건데 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한 점을 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김포에서 이륙하면 제주 관광 잘 되고 인천에서 이륙하면 제주 관광이 잘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김포공항으로 가는 시간이나 예를 들면 서울 강북이나 저기 경기도 성남이나 이런 데서 김포 가는 거하고 인천 가는 거하고 시간차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GTX D 노선 인천공항과 강남 그다음에 경기도 이 동쪽을 연결하는 GTX D 노선을 현 집권 세력이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 GTX D 노선을 건설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제주 그리고 강원 지역 선거를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봤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김포공항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 표심에 작용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고 확진자 투표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확진자 투표 종로에 맞춰서 발표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당락을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였습니다.